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츠의 옆집 언니입니다. 제가 주말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 사연을 좀 소개를 하자면 네.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뒤로 남편이 가사일에서 손을 조금씩 떼기 시작해서 이제는 집에 오면 거의 침대와 한 몸이 돼서 누워있어서 속상하다라는 이런 사연이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지인들에게서도 참 많이 듣거든요. 흔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가사와 육아 분담 몇 대 몇이 바람직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어렵네요.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 몇 대 몇 이렇게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긴 한데 또 그리고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르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답을 내려면 조금은 이렇게 정확한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상당히 미묘한 주제인데. 네. 말도 이게 조심해야 돼요. 논란이 네.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욕을 많이 먹을 수 예. 있는 주제입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우선 이제 맞벌이와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해서 우리 남편들에게 약간 여지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뭐 아내분이 일을 하고 남편분이 집에서 그럼요. 전업주부를 요즘에는 할수 예, 있으니까. 남편분이 집에서 그쵸. 전업주부를 전업주부를 하실 수 하는 있으니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 역시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나도 애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일하는 거 네. 똑같다. 돈 버는 것만큼 힘들죠. 그렇죠. 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압력. 사람 네. 똑같이 그 돈 주고 쓰려고 그러면. 근데 거의 어쨌든 한다고 뭐 그러면. 가사일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면은 이제 뭐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이랬을 때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나눠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케이스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좋겠네요, 맞벌이들이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벌이는 가사와 육아 분담 어느 정도로 나눠야 좋다고 일단 두 분이 먼저 뭐 우리 옆집언니랑 세라가- 가사의 여왕님이 네, 말씀하시겠네요. 네. 몇 대 안 몇으로? 하나요? 괜히 나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머리 쓰지 집에서 말고 솔직히 별로 안 하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입덧을 되게 심하게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그 가사에서 손을 거의 놨거든요. 혹시 음모론인데 아니요. 혹시 가사 하기 싫어서 지금 임신한 겁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억지로 입덧하고. 네. 말도 안 돼. 놀랍네요, 정말. 아니 그건 아닌데 최대한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네. 남편이 알아서 그런 거는 되게 잘 챙겨서 해줘요. 아, 애도 잘 보고 집안일도 잘 하고. 애도 잘 보는 편이죠. 사실 주변의 친구들 남편에 비하면 애도 되게 잘 보는 편이고. 그럼 지금 어느 가사는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없을 나눠야 것 될지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 시어머니가 크게 9대1? 그 집안일에서 우리가 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설거지, 청소, 빨래, 청소 네. 이거는 신랑이 해요. 네. 다 하네요. 요리 안 하시잖아요, 집에서 잘. 요리는 제가 해요. 요리는 시켜 먹잖아요. 아, 네. 요리는 제가 하고 몇번 하시잖아요. 시키는 것도 제가 해요. 제 핸드폰으로. 아니, 큰일 하시네요. 아니 본인이 하는 일은 다 돈으로 해결하고 남편이 하는 일은 남편의 예, 그 그러네요. 돈으로 때문에 아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이제 아이들하고 몸으로 또 놀아주는 건 남편이 또 해요.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 정신적인 상담이나 뭐 교감 예, 이런 거. 이렇게 대화 그리고 아, 뭐 다리에 공부, 누워서 예. 잘 때 누워서. 그리고 같이 이제 놀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다선의 형님 임신하고 나서 얘기니까 임신 전에는요? 임신 전에요? 비슷했나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러면 뭐 거의 7대3 정도인가요? 7대3 이상인 것 같은데 8대2? 그럼 8대2 정도 생각하세요? 팔이- 남편이 근데 8. 이게 좀 그게 있는 게 신랑이 매일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 신랑의 업무 특성상 되게 한 철에 이렇게 되게 바빠요. 그쵸. 그래갖고 그때는 거의 집에 아예 이제 주말까지 합쳐갖고 집에 없거든요. 그게 최근 그럴 때는 요즘 시어머님한테 때문에. 애를 다 맡기고. 아니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독박 육아를 몇 달 동안 제가 하거든요. 아, 이때까지 1년 넘게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여름 시즌에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그게 시작이 돼갖고 요즘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여름에서 가을 될 때쯤까지는 신랑 얼굴을 사실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신랑이 덜 바쁠 때 가을 이제 늦가을부터 봄까지 네. 이제 신랑이 그때 이제 주로 평소에 농사 짓는 것처럼 그러게요. 농번기 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부부끼리는 서로 자기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최대한 아, 서로 그냥 이렇게 예. 유동성 있게 그리고 이렇게 누가 뭘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정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 하는 알아서 시간이, 해요. 할 시간이 이제 남편분이 좀 많다라는 거. 그런 차이. 네, 여름하고 가을까지. 그냥 여름과 가을 사이면 몇달안 돼요? 요즘에 2, 짧죠. 3개월? 요즘에는 가을이 없어요 거의. 2, 3개월도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그게 근데 처음부터 결혼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미 이제 그게 다 몸에 배버려가지고 서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본인이 하는.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80대 20 맞네요. 8대 2 8대 정도로 2 정도에. 남편분이 지금 더 하고 계신 거예요. 7대3에서 8대1. 아니 계절적인 거나 이런 거 생각해봐도 8대 2 정도니까. 그것도 많이 늘려드렸어요. 아니 그럼 우리 옆집 언니는 저희는 확실히 분담이 돼 있어요. 가사는 제가 하고요. 육아는 남편이 합니다. 잘하는 거라. 육아를 남편이 다 하나요? 거의 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시간에는? 있는 시간에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렇죠. 뭐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네. 거의 뭐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유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뵐 수가 없어서요. 들으시라고. 듣고 계시겠지만 네. 들으시라고. 얼마 전에는 또 아이와 함께 제가 어딜 갔다가 오는 길에 네. 남편이 그날 약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빠가 가면은 아빠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없을 수도 있어. 오늘 약속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래도 술은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나랑 약속을 했거든. 아빠는 잘 까먹긴 하지만 까먹기 쟁이긴 하지만 나와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아. 라고 했는데 궁금하네요. 그날 술을 결말은? 마시고 결국에는 다음날 애가 아침에 삐졌죠. 만났군요. 귀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 못 뭐죠?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가사와 육아를 되게 전적으로 분담한다고 돼 있는데 상당부분 혼자 아니, 근데 이게 육아도 많이 하시겠네요. 주말에는 이제 저희는 오롯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는 남편이 보고. 주말에도 근데 운동하러 좀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좀 되게 없죠. 근데 저도 뭐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치면은 몇 대 몇 정도일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객관성 있게.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육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사를 하는 게 편해요. 근데 남편은 가사가 힘들어요. 근데 육아가 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5대5인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진짜 그래요. 착하다. 근데 볼때 요즘은 5대5 다 5대5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7대 3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수치하면 뭐 7대3 정도인 것 같기는 해요. 7대 3 정도라고 하죠. 왜냐면 8대 2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안 나요? 네, 7대 제가 3 거의 정도. 7하고 남편이 한 3 정도를. 아유 옆집 언니 아주 마음이 넓으세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는 아니 그게 긍정적으로 아니라 많이 저는 정말 아이랑 이 육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 잘하니까. 아니 뭐 어찌됐든 육아를 근데 육아가 쉽나요? 누구든 해야 하니까 하는 거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고 그러네요. 육아 어렵죠. 차라리 집안일을 잔뜩 하고 말지. 그러니까 저는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게 더 편한데 아이들은 이게 특히 여자애들은 예민해서 이 감정적인 거를 많이 봐줘야 되는데 좀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아빠가 해줄 수 있다는 건 진짜 네, 아빠 그건 대단한 이제 남편이 거예요, 그 하는 아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맞벌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두 분 다 약간 조금 씁쓸한 건 어쨌든 8대 2, 7대 3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상당히 아마 엄마한테 우리보다 많이 보통인 사람들은 더 심하면 심해. 뭐 더 심할 수도 있죠. 네. 제 주변 친구들 8대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애를 키우면서 근데 보면 남편분들이 거의 집안일을 안 하셔서 이제 그걸로 매번 싸우는. 그러면 맞벌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다시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하고 막 이렇게 다 그리고 하는 제가 거예요? 이제 이제 똑같이 두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막 둘이서 같이 이제 주말에 만나고 수다를 떨다가 네. 차라리 그냥 남편이 없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없으라는 얘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으나 아니고. 없으나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도 나는 애들 키우면서 살겠다. 남편 돈만 벌어주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만약에 경우에는 멀면 지금 맞벌인데도 혼자 집안일 다 하지, 애 다 키우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고 나는 아니 근데 이게 혼자서도 다 할 수 상당히 있겠다.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그러니까 이혼을 그 아니 강요되고 그래서 이혼을 많이 그 정도로 하잖아요. 힘들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맨날 이제 그런 걸로 싸우다가 어떤 집은 뭐 집안일 하는 거는 이제 이모님을 구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또 이 싸우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것도 가능하네요. 이모님을 쓰려면 어쨌든 비용이 비용이 많이 필요하긴 드니까. 하네요. 근데 근데 요즘에 맞벌이들은 일단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는 뭐 근데 근데 또 그래도 많이 이제 버는 분들이 있고 그쵸. 또 이제 뭐 평균이 근데 일단 얼마 안 이모님들 되니까. 쓰는 게 가사 도우미 분 쓰는 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많이 낮아져가지고 일부 뭐 마음에 안 들게 일하시는 거를 포기한다 치면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가사 도우미를 쓰는 많이 낮은 건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4, 5만 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네, 아 저도 시간당 네, 네, 시간당. 그것도 네. 특히나 참 그렇게 정해서 쓸 수 그래가지고 있으니 빨래 해주시고 가고 바닥 아, 그럴 수도 닦아주고 있겠네요. 가고 정리해주고 가신대요. 싸우고 이런 거 근데 많이 집에 하더라고요. 와서 일단 집이 정리돼 있으면 뭐 마음도 편하고 거기에 맞게만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또
누가 또 와가지고 손대는 것도 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도 사람들도 약간 있고 하니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그걸 하시잖아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생이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게 아, 이모님은 천상 쓰라고 여자예요, 했는데, 진짜. 예? 나는 저렇게 이모님은 못해요. 쓰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안 쓰는 거니까. 언젠가 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난 서서히 정말 몸은 힘드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둘째를 낳게 되면 써야겠죠. 그때는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리도 해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빨래는 맨날 쌓여있지, 그거를 저는 어떻게 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가 둘인 맞벌이는 이제 엄마들이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맞벌이 케이스에서 좀 공정하다 이 부부끼리 어느 정도 5대5가 5대5! 5대5가 공정 그쵸. 근데 이게 사고적으로 보면 확실히 남자들이 좀 덜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여자들이 보면 남자한테 시켰어, 남편한테 시켰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내가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까. 근데 그거를 마음에 비우고 그냥 딱 요거는 당신이 해. 그렇죠. 대신 요거 내가 할게. 좀 놔야죠 사실. 그거 좀 마음에 비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 맞아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5대5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무슨 남편의 성향이나 일단 부부끼리 남편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잖아요. 뭐 취재원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나 많이 도와줘 라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도와주죠? 같이 하는 거지. 그건 여자가 할 일이라는 그걸 전제를 완전 다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프로에 나왔는데 이 남편이랑 아내랑 집안일 같은 거를 남편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한다고 생각. 나는 집안일 모두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도 모두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선 했다라고 하는데 부인은 네가 한 게 뭐 있냐. 요리 같은 거 해서 딱 하면은 네 마음에 들지 않다, 맛없다. 그리고 빨래 같은 것도 전부 다 엉망으로 해서 다시 내가 또 빨고 애들하고 잘 놀아준다는데 놀아주는 게 아니라 보고만 아니 스마트폰 동영상 보여주고 있는 그쵸. 걸 놀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좋지는 않은 거지만 부부가 많이 싸우는 게 초반에 저는 되게 그 처음에 결혼한 친구들이 남편하고 막 싸웠을 때 잘 싸워서 앞으로 더 싸울 거야 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좀 싸워야지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데 제 좀 다른 친구는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집안일을 이제 애기가 이제 나중에 생기고 이러니까 싸울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싸우기 싫어갖고 다 참고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그 싫은 소리를 하기가 싫으니까 그걸 다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나중에 결국에 애 다 보고 집안일 다 하고 남편은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고. 저는 싸우는 거는 반대인데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싸우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경우인데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되죠. 싸우는 거는 아이 앞에서는 안 싸우고. 집이 뭐 얼마나 크지 않은 이상 싸우면 목소리가 그러니까 막 커서 머리끄댕이를 다치는데. 잡으면서 막 그렇게 싸우라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화에서 우리 그냥. 지금 옆집 언니랑 다사나 여왕님이 조언을 잘 해주실 만한 게 어쨌든 8대2로 특히 다사나 여왕님 8대2로 남편분이 주로 하시고 근데 그건 성격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 성격 때문이긴 한데 어떻게 이 남편을 잘 구워 삶을 것인가 이게 거꾸로예요. 어떻게 잘 꼬셔서 그 하게 할 것인가 옆집 언니는 이제 그 가사가 맞는 거고 그 남편분이 육아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신랑이 저를 볼 때 제가 가사 일을 하는 게 본인이 한 거보다 만족이 안 되는 탐탁하는 걸 수도 건가요? 있어요. 만약에. 그래요. 그랬을 그래서 수도 이게 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더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나서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네. 하긴 평소에 다니는 걸 봐도 그럴 것 같네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저는 제가 봐도 남편에 비해서 좀 덜렁대요. 그리고 주변 정리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남편이 확실히 잘해요. 그런 근데 이게 것들을. 보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외벌이 얘기 때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남녀가 생각할 때 벌이의 수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상당 부분 제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이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버니까 그럼 내가 진짜. 좀 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 뜯어버려야죠. 아 그래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돈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교 뭐 이런 걸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는 결국에는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만약에 남편이 400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월에 400을 벌어요. 근데 와이프는 아기를 낳고 이제 뭐 직장을 이제 뭐 파트타임식으로 해서 월 100만 원을 벌어요. 네. 근데 그 월 100만 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매달 그렇죠. 마이너스 100만 원이 빠지면 그거 되게 큰 그죠? 돈이거든요. 네.
그거를 되게 나는 400번인데 너는 100만 원 벌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 되게 근데 어쨌든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많잖아요. 생각을 실제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많이 벌어오는데 야, 너 좀 더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돈을 거죠. 얼마를 벌어오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 조금 더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맞아요. 좀 더 이렇게 이 시간 시간의 분배나? 압박을 많이 받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일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머지 일은 이제 나머지 사람이 조금 하고 서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누가 얼만큼 버니까 너는 얼만큼의 일을 이만큼 해. 근데 그 부부가 하나의 가정을 이뤄서 살면서 모든 게 그렇게 계산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많고 네.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희생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남편이 정말 희생 좀 하세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몰랐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우리. 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세탁기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육아휴직 기간에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줬는데 그럴 때도 막 화가 나죠. 근데 물론 저도 처음에는 화도 또 많이 여직원이 또 내고 약간 했는데 좀 화 있으시니까. 예, 저도 엄청 욱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된 게 남자들은 약간 목표 의식도 있고 뭔가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들도 여접속 갖고 잘한다 그러면 또 기분 좋게 또 한 번씩 하고 약간 뭐 이런 일을 할 때도 오빠 나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해줄래? 근데 대부분 다루는 보면 기술이 있으시네요. 처음에는 저도 해줘야 되는 것 이랬어요. 같아요. 이거 좀 해. 음.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시키는 걸 보면서 저도 진짜 알게 된 거죠.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하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나쁘게 내가 하고 있어. 맞아요. 다루는 거죠. 맞아요. 그게 네. 바로 남편분이 우리 옆집 언니를 잘 다루네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오빠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같이 할까?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약간 그 거부감이 없이 같이 그렇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분이 안 나. 이게 서로 기분이 안 나쁘게 조율을 해나가 거부감이 안 들기도 어. 하는 데다가 거부를 하기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뭔가 남편이 뭔가 도와줘야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이제 가장이고 또 이제 남자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무거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처음에 아까 우리 저 다산의 여왕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막 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서서히 맞춰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옆집 대화를 언니는 하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나간. 네. 근데 우리 다산의 형님은 처음에 싸우고 그러면은 저 싸우지는 않았어요. 제압했잖아요. 피 튀기면서 제압했잖아. 완전. 진짜 피 튀기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성향에 따라 다른데 뭐 운이 좋으면 잘 맞춰 가겠지만 그렇죠. 운이 안 좋고 서로 극과 극의 성격이면 서로 아예 안 맞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혼 초반에 싸우지는 않고 전 되게 앓는 소리를 되게 잘해요. 근데 나는 앓는 되게 동정심 연민 네, 유발하는 그래갖고 그런. 이제 신랑이 뭐 이제 컴퓨터를 하고 가느다랗고 있던가. 갸냘픈 사람이 앓는 소리를 해야 그게 좀 먹히지. 그러게요. 아니 근데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장군감이 신랑이 회사에서는 장군인데 집에 근데 가면 신랑이 한자.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설거지를 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우리 다산의 왕님의 지금 남편분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산의 왕님이 회사 가면 그렇게 밥을 잘 먹고 입덕기가 있고 집에만 가면 식사를 못해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다 나오네요. 아 근데 들었으면 이상하게 좋겠어요. 남편 앞에서는 제가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왜 그럴까? 그냥 앉아있으면 됐어. 꼴 보기 싫은 거죠. 아유 정말. 야 알려준 소리 너네 엄마한테 가서 해 이러면서. 그래서 서로 장난처럼 그러는데. 가뜩이나 집안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앓는 소리를 하니까 더 보기 싫은 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해줄 때 저는 꼭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고 빨래 할 때고 옆에서 계속 말동무를 해요. 맞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네.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 너무 그러면은 그러는 예의가 상대방이 기분이 없어요. 나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근데 이 집은 거추장스럽고 애를 하긴 누가 하네. 봐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아이를 봐야 돼요. 아니 우리는 큰 애가 작은 애를 봐요. 집에서. 집에도 시어머니가 있는 건 좋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20대 초중반에 결혼하시는 게 유리할 그래서 수도 꼭 있습니다. 둘 이상은 나와요. 둘 이상 나가야 되고요. 맞벌이 케이스는 이런데 외벌이들은 어떨까요? 외벌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맞벌이는 어쨌든 부모님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게 서로 또 이제 뭐 바깥 일이 얼마나 또 힘든지도 알고 있고 서로가 또 이런 입장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은 더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외벌이가 서로의 입장을 또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잘 싸우는 것 같아서 외벌이.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제가 외벌이죠. 예 두둥둥 둥이 아빠. 저희도 이제 뭐 아내가 그 전까지 일을 했었는데 이제 쌍둥이를 가지게 되면서 갑자기 그만뒀죠. 의연해지네요. 네. 아유, 말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쌍둥이를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를 보는 게 좋죠, 같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느니
엄마가 애를 보는 게 가장 좋고 거기에 적극적인 돕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함께 육아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쌍둥이는 공동 육아가 기본입니다. 부부 공동 육아라는 게. 애 하나당 어른 둘이 필요하니까. 애 하나 그렇죠. 그래서 4명이 원래 필요한데 힘드네요. 어떤 게 힘드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그렇죠. 또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동료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누가 아무도 눈치 안 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눈치 줬다고 엄청 또 입이 대빨 나오셨잖아요. 난 눈치 준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것뿐인데. 아니 무슨 어쨌든 되게 다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파이팅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실 회사에서 것 또 같아요. 일을 하고요. 집에 가서도 또 가자마자 육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 스케줄은 보통 집에 가면 애들을 씻기는 게 바로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공동인 게 제가 씻기고 이제 아내가 바르고. 이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울 때도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재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저는 쌍둥이니까 이렇게 살지만 애 하나인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봐도 절대적으로 사실 엄마한테 이제 이 전업주부가 이제 엄마라는 가정하에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도 정말 대단해요. 남편 외벌이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두고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아이 데리고 그냥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그런 분도 계시나요? 네. 저도 그랬는데. 많더라고요. 외벌이 할 때? 근데 외벌이 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의 어떤 의무나 역할에 있어서 완전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그 나름대로 외벌이를 하고 직장인이 아니니까 그날 많이 힘들었다. 이거는 이게 약간 어떤 서로 간에 합의하에서 약간 좀 해야 될 부분인 게 많이 피곤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하면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쉴게. 한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내가 뭐 청소나 뭐 빨래 해야 될 건 내가 그건 할게. 이런 식으로 사실 나눠서 조금씩 이게 돕는다는 표현에서 쓰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전업주부한테 맡긴다는 거는 전업주부 사실 이게 제가 봐도 주말에 특히 애를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애 보는 일이 애를 보면서 또 가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거를 한다는 게 사실 회사보다 절대적으로 무슨 이게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기도 하죠. 실제로. 그럼요. 저도 육아휴직 기간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왜 회사를 다시 돌아갔냐. 저의 꿈은 현모양처. 집에서 진짜 집안일을 하는 주부였는데 의외로 불구하고 회사를 돌아갔냐. 화려한 외모와 달리 현모양처. 이게 집에서 아이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든 너무 힘들어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집안일은 티도 안 나요. 그렇죠. 티도 안 나. 진짜 끝나지도 않아. 네버 엔딩에 이불이 이걸 막 하루 종일 빨아도 또 이불이 또 있고 매일같이 이불을 빨고 널고 개고를 하는데 정말 끝나지 않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어 이런 평가도 하나 해주지 않고 그거를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이게 한 사람으로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신체적인 것도 스트레스가 신체적이지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카스 광고에 아이들 어릴 때는 진짜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밥 먹이고 씻고 또 밥하고 똥기저귀 닦고 또 막 하루 종일 계속 말을 안 하루 해요. 종일. 남편 오기 전까지. 네. 입에서 다 그러면 진짜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랑 얘기해줄 사람. 근데 그런 남편이 와가지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벌러덩 누우면 그리고 제가 어디서 최근에 어디 나왔었는데 그 전업주부들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200 몇십만 원 된다고 네, 거의 그랬어요. 300 가까운 네. 금액이 된다고 제가 300만 원 가깝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붙박이 이모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네, 완전 같이 거주요? 거주하시는 분 두면 한국인들은 거의 300만 원 돈이래요. 그렇죠. 근데 200만 그거를 와이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사람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가능하다면 주변에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애를 돌봐주실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없는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봐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보는 그 이제 해당하는 월급이 거의 300만 원 돈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전적으로 이거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거 남편분들 잘 생각해야겠는데 월급 많이 벌어와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제 동기가 육아휴직을 썼어요. 남자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빨리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해. 그냥 회사 나오는 게 더 편해. 그렇죠. 3개월 정도 쉬다가 네. 왜냐면 회사에 나오면 어쨌든 나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저만 생각해도 제가 이제 회사 출근해서 점심은 우리 동료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이제 외국분들과 먹기도 하는데
점심은 그래도 적어도 편하게 먹잖아요. 옆에 애들이 울거나 뭐 보채거나 밥을 달라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뭐 이렇게 찡찡댄다거나 서서 먹어야지. 그러지 않고 한편으로 정말 그 소리와 벗어나서 아예 지금 너무 편하게 그런 사실이 사실 저녁에 집에 가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한 끼라도 되게 편하게 먹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하려고 하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또 와이프들도 남편이 회사에서 뭐 힘든 걸 알죠. 충분히 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와서 그걸 너무 뭐라고 할까 티를 내면서 아 힘들었어. 나 오늘 뭐 일 많이 해서 또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저도 한 번씩 말 시키지 마가 아니라 제가 혼자 말을 안 할 때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저 번씩 아는 분 피곤할 중에는 때는 이런데요. 금요일에 딱 오면 야 애들 데리고 나가. 나 지난 평일에 계속 힘들었으니까 너 나가. 나 집에서 지가 쉴래. 나가면 어머. 아니 그럼 따로 사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실까? 자기 집에서 포근하게 쉴 테니까 애들 데리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이 나가도 되는데 가장 살림 같은 이런 거 할 때 본인도 자취를 해봤으니까 살림을 해봤으니까 이런 거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거 1시간이면 다 되는데 뭐 힘드냐? 그게 뭐 힘드냐? 예.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육아를 빼먹은 거죠 이분은. 어차피 애 보는 거 뭐가 힘들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아이들 보면서 저도 밥하는 게 참 자취를 어려운데. 해봤지만 애를 보지 않고 가사 일만 해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워낙 그 똑같은 걸 꼼꼼하게 또 한다고 하면 하시니까. 아니 빨래 청소 뭐 설거지 그거를 다 한 육아라는 걸 제외해도 사실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죠. 자취할 때도 아마 제대로 해먹지도 않았을 거고 동굴 속에 밖에서 들어가서 사 먹고. 침대에서 딱 누워 있다가 그렇죠, 청소 라면 안 하나 하고. 끓여 먹고 또 나와 있지. 그러니까 또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되게 다른 것 해봤으니까 같아요.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살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1인 가구와 3인 이상의 가구와의 살림은 차이가 엄청 너무 나요. 나죠. 빨래량. 3인과 또 4인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애 맞습니다. 하나만 해도 옷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애가 둘이면 게다가 쌍둥이 얼마나 매일매일 쓰레기도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기저귀 뭐 장난 아니죠. 허리가 아프네요 갑자기 또 아이고 지난번에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앞에 아저씨 직장인 두 분이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옷 사이즈가 성인이랑 너무 비슷해져서 사이즈가 많이 커서 빨래하고 난 다음에 개고 널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그럼 건조기를 사. 건조기 하나 사면 정말 신세이고 빨래 갤 필요 없고 그냥 꺼내서 그냥 접기만 하면 돼. 라고 되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네. 네, 근데 이분은 L모에서나 근데 S모에서인가요? 접는 것도 네. 접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네. 빨래해서 널고 말렸으면 다시 또 개고 그렇죠. 하는 게 있죠. 덜 힘들긴 해요. 건조기 사용을 하면. 근데 어찌됐든 접고 또 그걸 맞춰 아시는 넣어야 거잖아요. 되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은 이제 회식 자리를 가는데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랑 그렇게 자리에 다 같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상사분이 이제 아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상사분이 그 남자 직원한테 마누라는 퇴근 안 했냐고. 마누라한테 맡기면 되지. 너는 뭐해? 왜 하냐고? 근데 되게 회식을 자주 하는 회사였거든요. 와이프가 볼 건데 네가 이런 무슨 상관이야? 그런 집들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보면은 이제 자녀들과의 어떤 거의 단절. 관계가 상당히 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딸이랑 아빠가 있으면 주말에 둘이 있으면 정말 네. 뭐 어떻게 대화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정도의 그런 집인 것 왜 같아요. 가정일은 야 마누라가 퇴근하고 알아서 애를 보고 집안일을 할 건데 너는 사회생활에 남자는 사회생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게 계속 하시니까 그 완전히 우리보다 좀 연령 차이가 많이 나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 거의 외벌이를 했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와이프가 다 했던 네.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뭐 우리가 있는 이제 언론 업계가 또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철저히 또 남성 중심의 중심의 사회 사회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도 보면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시는 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사일을 거의 안 하시고 사실 근데 일반 회사일을 회사들도 한다는 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희 신랑네 회사도 그렇고 다들 뭐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바로 위에 있는 연령대들은 그들도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해왔던 시대라서 조금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 애청자들인 30, 40대 분들은 30대, 40대 분들은 사실 해야 돼요. 시대가 시대가 해야 됩니다. 10년 뒤를 바라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될지 하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네. 없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하면서 자기 부모님 세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나 아버지보다는 아빠보다. 맞아. 더한다? 맞아. 집안일 많이 하고 살림 도와주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그 횟수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거의 누워 있고 빨리 좀 개줘 그러면 알았어 조금 이따 이거 끝나면 할게. TV 끝나면 그거 언제 끝나는데 30분 뒤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선배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게, 야, 나 때는 이랬어. 맞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아예 바뀌었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게 싫으면서도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 때랑 비교하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 그럼 이제 말해줘죠. 엄마 아빠대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해서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이고. 편하겠다. 그래서 아빠 지금 꼴 좀 봐. 시대가 변화해서 되게 와닿네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아니 우리 시리님은 어쨌든 지금 미혼이시니까 네. 앞으로 만약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시리님이 혼자 벌 수도 있고 시리님이 이제 쉬실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집안일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나는 뭐 이쪽 부분을 뭐 나누고, 그러니까 집안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쪽 하고 너는 이쪽을 해라. 뭔데 뭐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 때 뭐 내가 이거 좀 더 해주고. 이왕이면은 네. 그 예비 남편이 요리는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좋죠. 이랬는데 막 그 예비 남편이 왔는데 2대1로 바뀌었어. 나를 능가했다. 예비 남편이 와가지고 시리님 네가 하는 건 도저히 안 돼. 네가 나가. 네, 속 터져서 내가 할게. 네, 그럴 수 있어요. 9.5대 0.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또 보고서 못 참으면은 내가 할게,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1 정도는. 그러길 바래요. 잘하는 걸 하는 거죠 뭐. 근데 제 동생은 집안일을 잘 못하거든요. 요리도 그냥 블로그 보고서 흉내만 좀 내고 막 이렇게 맛있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남편도 되게 비슷한 성향인 사람을 만나서 둘이 쌓아놓고 둘이 한 번에 치우고 그래요. 집이 상당히 근데 돼지우리라고 애기가 하나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집들을 가보면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되게 심각하게 지저분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아니, 정리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둘 다 퇴근을 늦게 하니까 늘어놓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녁, 뭐 아침, 점심, 저녁도 다 밖에서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하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토요일에 만나가지고 싹 치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언니도 비슷한 점이 있네요. 언니도 보니까 사무실 책상이 탕 더럽잖아요. 내가 없어서, 사무실에 잘 없어서. 그래도 토요일에는 치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약속을 했대요. 서로 그런 거를 터치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예 주말에 둘이 같이. 전 제가 잔소리가 또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못 참았어. 근데 요새는 근데 그게 성격이 맞으니까. 피곤하니까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거 제가 치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면 돼요. 누구한테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본인이 맞아요. 하면 됩니다. 이게 분담이라는 게 그래서 퍼센티지를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눌 수는 없는 게 좀 더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라고 할지라도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꼼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얘들 있어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더 한다고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저 요새 저는 짜증 안 쉽지 나더라고요. 않잖아요. 그냥 그게 짜증나는 게 그 상대방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지 그 상대방한테는 전혀 짜증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래요. 나한테 그러나? 미안하니까. 근데 그 외버릴 때 되게 미안함이 되게 막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너무 심하게 진짜 막 나는 100원 쓰는 것도 100원 미안할 쓰는 정도로. 것도 너무 눈치가 진짜. 보이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래서 전 제가 잘 써요. 아니 그렇게 제가 해주면 쇼핑을 많이 좋죠. 근데 누가 진짜 눈치 주는 거 아닌데 괜히 이렇게 위축된다니까요. 뭘 아니, 쓰는 게? 우리 외벌이 하신 남편분들 본인이 쓰세요. 그러면은 안 미안해요. 아내분이 지가 본다고 지가 다 쓰네. 안 미안하거든요. 오히려 쓰게 하면 됩니다.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소셜에서 계속 사요. 소셜 커머스 쇼핑을 제가 즐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일에 관련된 걸 사시잖아요. 물론 애들 거를 주로 다행히. 사고 제 거는 몇천 원짜리를 주로 네. 사지만 그냥 막 골프클럽 막 300만 원짜리 사고 막 이러면 네, 근데 뭐 가사에 대한 거 전혀 안 사고 그럼 와이프가 사야 되는 입장이면 또 외버릴 때 되게 세제 하나 사는 것도 되게 좀 찝찝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이상하게 미안하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분명히 내가 한 달 전에만 해도 돈 벌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1, 2만 원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는 걸 힘들게 번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뭐 오히려. 그렇기도 하고. 정말로 일을 안 한 전업주부들, 그러니까 아예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전업주부들이라면 이렇게 또 사고가 다를 거예요. 근데 다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 전업주부들 다르죠. 여러분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볼 필요가 없네요. 네. 300만 원씩은 쓰셔야겠네요. 노는 누가 보장합니까? 나라가 없네요, 보장합니까? 없죠. 그냥 쓰면서 사는, 아유,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적게 벌 거면 그냥 집에서 애 보는 게 낫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약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퍼센티지를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고. 근데 뭐 어쨌든 절반씩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 절반을 이제 딱 뭐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는 쉽지 않고 앞서서 우리 시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잘 못하는 거는 남편이 하고 남편이 잘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게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율하기 쉽지 않고 9대1, 8대2도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8대2, 9대1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겠죠? 뭐 상대적으로 봤을 강조하시는 때는 시리님도. 강도라는 것도 있고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을 신랑이 하긴 하지만 그 팔을 곁에 항상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근데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더 짜증날 수도 있어. 좀 짜증나요 솔직히. 아니 저는 설거지 나는 막 바닥을 닦고 있는데 옆에서 있잖아 내가 오늘 그랬거든 막.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런가요? 그럼 저처럼 좋아하던데. 같이 닦든가. 같이 닦아요. 그래서 옆에서 까불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때는 제가 아예 화장해서 안 빨리 했어요. 하는 게 차라리 편한 스타일이라 아마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서로 할 때는 근데 그걸 이제 서로 논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이때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당신이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절적으로 8대2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근데 8대1을 할 다를 수 때 있겠네요. 신랑이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하고 있을 때 저도 다른 무언가를 해요. 절대 누워있거나 뭐 TV를 보거나 막 그러고 무언가를 있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짓은 아니에요. 장난감 조립하고 있는 퍼즐 거. 조립한다거나 차라리 장난감 방을 정리를 하겠죠. 장난감 방을 정리하면 장난감 보면서 좋아하겠죠. 장난감 방은 저밖에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 또한 자기를 위한 약간 뭐 어찌됐든 아니 근데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쉬지는 않아요. 저 역시. 신랑이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널브러져서 네, 그거는- 소파에 누워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건 뭔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상대방의 배려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와이프들 입장에서도 또 아니면 이제 살림을 잘하는 남편 입장에서도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다그치거나 뭐 불평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저 사람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나 스스로도 맞아요. 인정을 하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얘기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그게 미흡하긴 하지만 그게 서로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하셨네요. 예. 좋네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딱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사람이 않다는 거죠. 감정의 동물인 이상 그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거든요. 사고의 전환이 어쨌든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남편분들도 맞아요. 결국에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절대 집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로 바꿔서 해보면 알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좋은 방법으로 정말 휴가를 내서 하루 정도를 바꿔서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주말에 진짜 바꿔서 아내분한테 이제 나가라고 하고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잠깐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가라고 하고 오늘 집안에서 애들을 보고 가사일을 한번 해보면 아마 정말 하루만 반나절 정도 해봐도 저는 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는 그거 해요. 자주 놀러 다니잖아요. 예? 저 혼자 1박 아니, 2일 근데 갔다 지금 오고. 죄송한데 그 집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남편분이 혹사당하고 있는데 아니 신랑도 1박 2일로 가고 해요. 평소에 신랑 좀 가셔야죠. 저 같은 여행도 경우에는 가고. 제가 먼저 골프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를 한번 치러 가면 남편이 카카오톡에 한 100개는 오고 전화가 수십 번이 오는 거예요. 집착인데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걸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어. 그랬었는데 내가 고생했어. 이제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한 번씩 그 역할을 바꿔서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 이제 뭐 맞아요. 리프레시도 하고 골프가 아니더라도 뭘 하더라도 뭘 하든 뭐 수영을 하든 등산을 하든 뭘 하든 나가서 진짜 어. 맛있게 낮에 뭘 먹더라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서로 이제 역할을 바꿔보면 서로가 또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오늘 결론이 괜찮은데요? 네. 역할 바꾸기 한번 역할 제안하고 바꾸기도 한번 우리가 제안할 수 해보고 있겠네요. 뭔가 할 때 뭐 화가 나지만 그걸 조금 참고 서로 이제 칭찬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칭찬. 네.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결국에는 그거 그럼 알아서 중요한 것 하죠.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잘 중요한 건 다루세요. 서로 저 잘하죠.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서 말을 조금만 더 예쁘게 하고 한 번씩 역할을 바꿔서 지내보면 아마 잘 조율이 맞아져서 조금 더 싸우는 일이 잦아들고 웃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다루는 기술도 저희가 올리브노트에서 기사로 많이 소개해야겠네요. 서로를 다루는 기술, 부부를 다루는 기술.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 명령형이 제일 안 좋아.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인 건 소개할 수 있죠. 권유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네, 서로 잘 돼요. 오늘은 약간 의미 있는 결론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좋네요. 좋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처럼 8대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8대2에서
조금은 예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계절 중에 2계절 정도만 8대2라고. 그렇게 나누니까 8대2더라.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남편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너무 남편들한테 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젊은 남편들은 저희 확실히 달라요. 아이 키울 애기 때만 해도 아기띠 다 엄마들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빠들이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시대가 변해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네. 오늘부터 잘 한번 살아봐요. 예,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한번